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가동을 앞둔 군산조선소가 용접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인력개발원이 조선소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용접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개발원과 협력사는 양성한 인력 채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핵심 동력으로 역세권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바이오 산업 개발 등 3가지 핵심 동력을 내세웠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이들의 성공 조건을 점검합니다. 우선 KTX 익산역 복합 개발은 민자유치와 차량기지 이전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 78만 명으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용접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개발원은 조선소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용접 기술자를 양성해 채용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재가동을 앞둔 군산조선소. 하지만 가동에 필요한 핵심 인력인 용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전문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고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개설됐지만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전북인력개발원의 산업설비 용접 전문가 과정에서는 모집 인원 20명 중 4명만 지원해 교육이 취소됐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이 지난 6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의 업체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접 인력을 한 명 구하기가 힘들다. 젊은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교육을 해서 저희들한테 현대중공 군산조선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전북인력개발원은 5일 군산조선소 협력사와 조선해양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약정형 훈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양성한 용접 전문 인력들은 각 협력사와 연계해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협력사들은 내년 10월까지 경력자 170명, 신입 290명 등 533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이번 달부터 선박 특수용접 4개 과정에 8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직근로자 숙련기술 육성과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앞으로 전북 조선해양 전문기술 인력 양성센터를 설치해 조선기술 인력의 양성부터 퇴직까지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선 해양 분야의 현장 기술 인력 양성에 최선봉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군산조선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앞두고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을 약속한 업무 협약. 협력사 인력 확충으로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가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과 관련해 부분 준공이 이뤄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 운영사인 하나대투증권은 시민공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협의가 마무리되면 7% 수익률로 시민펀드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호 내측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실증시설 일부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 산업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수상태양광 실증시설 일부가 파손돼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인을 분석한 뒤 재설치해 내구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수상태양광 연구 개발을 위해 바다 위에 띄운 시설로 전력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전체 22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위원장에 박광일, 경제건설위원장에 나종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최창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오늘 선출된 이들 의원들은 모두 재선 의원입니다. 군산시와 군산대학교가 군산대 내 인공동굴에 대한 연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동굴에 대한 학술 자료 수집과 학술 발표, 동굴 내부 현황 조사와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문화재 발견 신고와 지정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대학교는 협력을 통해 인공동굴을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개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올 들어 6개월 동안 1,400여 명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26만 3,897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1,407명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한 달 평균 230여 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328명이 줄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133명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핵심 동력으로 역세권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바이오 산업 개발 등 3가지 핵심 동력을 내세웠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민선 8기 익산시가 내세운 3가지 핵심 동력을 점검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KTX 익산역 복합 개발인데요. 전체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KTX 익산역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민간 사업자 기본 구상 공모가 시작되는 등 추진에 속도가 붙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민자 유치 성공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여부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KTX 익산역입니다. 익산시는 역세권 개발을 모두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선상역사 방식의 복합 환승센터 건립, 2단계는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을 통한 복합 개발로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을 의미합니다. 3단계는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철도 전용 플랫폼 구축입니다. 1단계인 복합 환승센터 건립은 지난해 8월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2,500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또 2단계인 철도 차량기지 이전도 정부의 철도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용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2단계 철도 차량기지 이전한 것도 국토부 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하지만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 해도 익산 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만 1조 2천억 원 수준. 이제 익산시는 이달부터 3개월에 걸쳐 민간 사업자 기본 구상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역세권 개발에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기본 구상 공모에 참여할 것이 분명해 민자 유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철도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역세권 개발 2단계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철도 차량기지 이전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진이 막히게 됩니다. 때문에 기재부가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3월 하나건설 컨소시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건설 컨소시엄을 저희들이 지금 잡아서 같이 업무 협약을 하고 지금 실무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최종 기본 구상안이 결정되면 정보기관 협의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 민간 사업자 공모 계획을 가진 익산 역세권 개발. 민선 8기 익산시 대도약을 위한 첫 번째 동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형 행정을 통해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역 복합 개발을 통해 광역 복합 환승센터와 주거 상업 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제3산업단지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폭언한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에 대한 공직 감찰이 착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의 택시기사 폭언과 관련해 감사관실의 공직감찰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공직감찰을 통해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오 부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한 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경찰서장이 누구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가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익산시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 사업과 민선 8기 중점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시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익산의 미래 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이 지원됩니다. 익산시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 등은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행복 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이 하루에 최소 2끼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함께 협력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 지역 결식 우려 아동 50명에게는 6개월간 도시락이 지원됩니다. 익산 2선거구 김정수 도의원이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의원 3선 출신으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11대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5% 상승하며 사실상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6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76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이 3%, 공업제품 10.1%, 서비스 품목이 3.9% 올랐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5%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6.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입소문에 관광객으로 북적였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특색 없고 식상함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 월명동과 영화동을 중심으로 일본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2012년 근대역사 박물관 개관을 기점으로 시간여행마을이 전국에 이름을 알린 지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관광객 발길이 뜸합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관광객 방문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 78만 명으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성기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침체되고 있는 시간여행 마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대역사 박물관의 리모델링이나 전시관의 입장료 할인, VR 체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박물관 벨트화 지역 및 금강권 5개 전시관이 올해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벨트화 지역의 거리 문화 공연과 스탬프 투어, VR 체험 및 포토존 운영 등 정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꽉 막힌 교통흐름과 불법 주차는 수년째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황. 근대역사라는 생소함에 관심을 끌었던 이곳이 수년째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식상하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이 멀어서 놀러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갈수록 조금 줄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왔다 간 장소기 때문에 다시 오기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거리가 너무 항상 변화가 없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적게 오지 않나. 콘텐츠 부재죠.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일본식으로 해놓은 거 자체, 뭐 그 역사 보존이라고 한다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 와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아픔 이런 거를 체험하고 간접적으로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연결도로가 생긴 고군산이나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도심에 밀려 더욱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10년이 넘은 시간여행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147명으로 4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7,976명, 해외 유입 17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0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6명, 군산이 52명, 익산 3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일 기준 1.03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6월 중순 저점을 찍고 최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달 28일 0.97을 기록한 뒤 상승 곡선을 그려 29일부터 1을 넘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를 재차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를 찾아가 지켜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트 손님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B씨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 수성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4분쯤 수성동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1, 2층과 안에 있던 집기들이 모두 소실됐으며 인접한 다른 건물과 승용차 등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5층에 있던 5명은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평가가 내일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에는 도내 96개 학교에서 16,963명이 응시합니다. 도교육청은 가정학습과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0일 배부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도내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도지사 예비후보 등 6명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에 좋아요를 50차례 클릭한 사실이 적발돼 훈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통해 도민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101건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자치경찰위는 제안된 정책을 창의성과 지역 특성 반영, 자치경찰 업무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해 13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학교 체육시설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반인에게 사용을 제한했던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위생과 일상방역 등 이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은 서교육감의 후보 시절 체육 공약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 산복동에 건립된 서군산 축구장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군산 축구장은 2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12월 준공된 이후 각종 축구대회 시범 경기장으로 활용돼 오다 이달부터 대관을 실시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선수 대기실, 부대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축구장은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30억 원을 들여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난 4월 말로 위탁이 끝난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 재개관됩니다. 김창환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관 내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3년 전 대한역사연구소에 위탁 운영을 맡겼지만 잡음이 일어 재위탁을 하지 않고 2달 넘게 휴관했습니다. 군산역사관은 앞으로 위탁이 아닌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 상고의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우승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군산시는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 행사를 오늘 16일부터 17일까지 월명야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역전 우승의 주역인 김봉현, 김준환, 김일권 등 레전드 선수 9명의 팬사인회와 야구발전 세미나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또 사진 영상전과 버스킹을 비롯해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옛 익산 농악전수관 자리에 건립하고 있는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의 통합 명칭이 다 우리로 결정됐습니다. 익산시는 명칭 공모 결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칭을 다 우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모두 45건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다 우리 센터는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돼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착공에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정코칭 부모교육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를 초청해 영유아 가정을 위한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러스트 체험 전시 달콤한 상상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합니다. 군산 국공립 우리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이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